네, 2차 시 두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같은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그 정규 표현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아래서도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물론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아마 텍스트 에디터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도구들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용하시기를 항상 권장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아래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규 표현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텍스트 에디터 자체를 띄우기가 귀찮다든지 뭐 이 정도의 일은 아래에 있는 정규 표현식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여기 있는 기능들을 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제가 그런 정규 표현식들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들을 입력을 할 텐데 주로 이렇게 하죠. grab is a good function. 우리가 grab이라는 펑션도 볼 거거든요. 그리고 I love grab 이렇게 뭐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는 줄을 바꿔서 예, 이것도 이제 저희가 볼 기능 중에 하나인데 함수 중에 regular expression are is better 이렇게 하나 문장을 치고, 실제로 더 나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이거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네 개의 이렇게 그 문장을 집어넣은 사실은 이제 벡터죠. 문자열들을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벡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입력 대상이 벡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값을, 문자열의 컬럼 값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정규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먼저 만약에 제가 몇 개나 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랩이라고 하는 패턴 있잖아요. 요 그런 글자 grep라고 하는 문자 패턴,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gre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grep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보시면은 여기에 패턴이 먼저 들어가고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데서 x라고 하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그 외에 옵션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는 아마 이 value라고 하는 옵션 정도만 아주 자주 쓰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쓰지 않아요. 자, 그랩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찾고 싶은 패턴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랩이라고 하는 패턴을 찾고 싶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벡터에서 찾고 싶어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g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게요. 그럼 g에는 지금 이렇게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1하고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길이가 벡터니까 숫자 포함 2가 되겠죠. 1과 2를 포함하고 있는 길이 2의 벡터가 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지금 여러 개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벡터에는 그랩이라고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여기에 지금 여러분 딱 보면 아시잖아요. 첫 번째 거에 그랩이라고 하는 패턴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도 이 그랩이라고 하는 패턴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그랩이 있지만 첫 글자인 G가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함시키고 싶은데 이것도 그랩이기 그랩이잖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이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문자를 하시고 여기에 첫 번째 오는 글자는 대문자나 또는 소문자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3이 나오고, G에는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의 벡터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엘리먼트의 이 조건을, 이 패턴을 만족하는 녀석들이 존재한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여긴 없죠? 네 번째 여기에 내가 설정한 패턴을 만족하는 녀석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그 함수가 바로 grab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요,
나는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or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발을 세워서 or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거를 같이 치시면 아이고 이거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면 4개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여기에도 그랩이 있고 여기에도 그랩이 있고 여기에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그랩이 있고 여기에는 또는 여기에 써있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패턴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짝대기 표시가 기둥 표시가 바로 or라는 뜻이 또는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것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패턴을 전체에서 찾아주게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4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줘요. 만약에 내가 그 값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value라고 하는 옵션을 제가 쓴다고 했는데 이거를 true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 어디에 있다, 그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네 번째 엘리먼트에 있다 뿐만 아니라 걔가 뭐냐, 그 값이 실제로 뭐냐를 알려달라고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결과물로서 이렇게 어떤 엘리먼트들의 내가 원하는 패턴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직접 찾아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죠. 예.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거 말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G1이라는 데다가는 제가 이걸 쓸 텐데 있는지 없는지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찾는 패턴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것만 알려줘. 요런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grepL이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grep logic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 로직 벡터를 줘요. false, true에 대한 값만 주게 됩니다.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걸 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요. 실행을 해보시면 value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value를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로직 벡터를 원래 주기로 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그래 이런 패턴들이 첫 번째 엘리먼트의 텍스트에 있어. 여기도 두 번째도 있어 이렇게 해서 다 true가 나오게 되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빼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패턴을 빼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만 true고 나머지는 세 번째는 false로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세 번째는 false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로직 벡터를 받아서 다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grep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이 패턴을 만족하는 곳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싶은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제가 이런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regular expression r이라고 하는 함수고요. 얘는 지금 그 패턴하고 텍스트를 여기다 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GRE라고 하는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고 이거를 텍스트에서 찾아주세요 하면 자, 아래는 이제 어떤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라고 하는 녀석한테 요놈이 길이가 4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리스트 형태로 값들이 저장되어 있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 거는 매칭되는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값이 결과가 나타내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텍스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이 gr이라고 하는 거를 만족하는 녀석이 존재하고 그 위치가 바로 첫 번째다. 그리고 끝나는 위치가 바로 세 번째다. 잘 보세요. 이 grep is a good function이라고 하는 문장을 보시면 G가 첫 번째 위치, R이 두 번째, E가 세 번째, P가 네 번째 위치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GR이라고 우리가 넣어준 이 패턴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위치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는 우리가 찾고 있는 이 GR이라고 하는 패턴이 자, I가 첫 번째고요. 공백이 두 번째, 죄송합니다. 공백이 두 번째,
L이 세 번째, O가 네 번째, V가 다섯, E가 여섯, 그 다음에 다시 공백이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요 그랩의 첫 번째 G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위치에 있잖아요. 여덟 번째부터 시작해서 길이가 3개가 된다. GRE에서 3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매치가 되는 첫 번째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런 인덱스를 일종의 준 건데, 그쵸? 내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그 엘리먼트들의 어느 위치에서 어느 길이만큼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느냐라고 하시면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substring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substring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x, 스타트, 시작과 끝 위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지금 이 위치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텍스트 첫 번째에서 텍스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에서 이 그랩이라고 하는 이 값을 뽑아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얻은 요 좌표 값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첫 시작은 첫 번째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끝은 이제 여기 길이니까 네 번째까지를 달라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직접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텍스트라고 하는 그 벡터의 첫 번째 엘리먼트에 있는 첫 번째 위치부터 네 번째 위치까지의 텍스트를 우리가 뽑아올 수 있어요. 요 이제 substring이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추출해 오는 기능인데, 그때 그 추출해 올 때 인덱스를 요 regular expression r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운 뭐 이렇게 그 루프라든지 함수나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하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의 텍스트들을 이런 식으로 다 추출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텍스트 관련한 작업들을 할 때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gular expression r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 매치가 되는 스트링의 첫 번째 매치 위치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인덱스를 얻으면 substr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원하는 텍스트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한 번쯤은 본 건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통해서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뭔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랩이라고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대문자로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걸로 그랩이라는 대문자로 바꾸고 그거를 텍스트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는 general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거에 약자에 해당하는 함수입니다. general substitution의 약자고요. 이런 함수를 쓰시면 우리가 이 앞에서 만든 텍스트라고 하는 이 벡터 문자열 벡터에서 특정한 요 그랩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을 우리가 다 대문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를 보시면 소문자로 돼 있던 게 다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원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는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에 우리가 저거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모든 걸 다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랩을 포함하는 모든 글자들은 다 대문자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substring이라든지 gSub을 통해서 또 이제 원하는 형태의 그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바꿔주는 일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만 머리를 써서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하거나 추출할 때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와 보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R 스튜디오에서 R 프로그램 내에서 이런저런 장난을 한번 치면서 시간을 보내보시기를 꼭 권장을 드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가끔씩 보는 TV에서 뭐 빅데이터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트위터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런 단어들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TV에 나오는 무슨 빅데이터 전문가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어디다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뭐 트위터 데이터 이런 것들이든 뭐든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다 분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이제 그 급하게 생각난 건데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그 전차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Regular Expression Practice라고 해서 이걸 열어보면 우리가 이거를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CSV 파일 형태로 한쪽 컬럼은 로커스, 한쪽 컬럼은 이제 시퀀스 정보로 해서 정렬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CSV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데이터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CSV 파일 형태로 제가 저장을 할 거고요. Regular Expression practice.csv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헤더는 true고, 그쵸? 그 다음에 separate는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불러오면 이렇게 돼서 지금 데이터 안에 12841개가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텍스트, 즉 DNA 시퀀스를 포함하고 있는 컬럼은 두 번째 컬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볼 거고요. 그냥 재미삼아 해보죠. 어떤 패턴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grab을 써서요. 이런 거 한번 찾아보죠. AAT, GTCA 뭐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시퀀스가 전체 12841개 중에 이게 다 유전자거든요. 몇 개나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두 번째 컬럼입니다. row column. 두 번째 컬럼에서 이런 패턴을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달라고 한번 해보면 총 몇 개가 나오죠? 30 몇 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2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여기 찾아보면 35개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유전자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도열병균 내에는 이런 시퀀스 패턴을 갖고 있는 애가 35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게 84번째 레코드, 243번째 레코드 이런 뜻인데 우리가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싶다. 유전자 내에서 이 패턴이 존재하는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regular expression R이라고 하는 걸 써서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이 패턴을 여기 집어넣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디서 찾아달라고 해야 되냐면 데이터의 시퀀스 컬럼을 찾아달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뭐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를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역시 E1에다가 이번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E1에 첫 번째 엘리먼트를 달라고 하면 아이고 되나요? E1을 가서 불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 할 때는 이렇게 갔었는데 왜 여기서 지금 다 마이너스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있는 경우를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매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하나가 있네요. 이게 81, 82, 83, 84번째인 것 같은데 그쵸? 맞나요? 예, 이게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이렇게 돼 있고 길이가 8이란 뜻이에요. 그죠? 요거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첫 번째 위치부터 8번 더 간다는 뜻이니까 길이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2164번째부터 8개를 더 가서 매치가 되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나머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다가 조건문을 걸어줘서 찾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들만 찾아가지고 총 35개의 그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퀀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활용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패턴 매치를 통해서 시퀀스상의 어떤 패턴 또는 단백질 서열상의 어떤 패턴들을 찾아줄 수가 있고 걔네들의 위치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봤습니다.